질문. 그날 당신이 그곳에 있는 동안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제키. 그들이 내게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시기에 나는 훨씬 더 완벽했어요. 다른 곳에서 내가 푸른빛, 하늘의 푸른빛 덩어리였을 때는 완전체였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항상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단단한 푸른빛 덩어리였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당신이 좀 더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제키. 당신의 시간 개념으로 말하자면 대충 50만 년 전입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편안하고 단단한 푸른빛. 질문.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빛에서 떠나야 했었나요? 제키.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와서 우리는 자신들의 행위를 증폭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빛을 통해 여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에너지가 창출되고 신근원을 돕고 신근원을 확장합니다. 각 시기마다 본질적으로 새롭고 더 나은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빛의 덩어리들의 역할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행성에 이르러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차갑습니다. 무겁고 어둡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질문. 푸른빛의 커다란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제키. 신입니다. 신근원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집중된 에너지입니다. 내가 첫 번째로 떠나왔을 때, 그 이전의 삶이 내가 신근원에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근원에 내가 불꽃 상태로 떨어져 나온 이후 나는 분리됨을 느끼고 외로웠습니다. 너무나도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압니다. 그러나 일이 좀 더 쉽게 진행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질문. 제키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지난 삶들? 제키. 그 모든 삶들입니다. 질문. 왜 지쳐버린 것입니까? 제키.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지구 차원에서의 모든 속도는 너무 느리다는 걸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는 생각과 동시에 현실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훨씬 더 빠릅니다. 모든 것을 즉각 창조하는 데 익숙한 에너지적 존재들은 지구의 느린 속도와 무거움에 좌절하곤 합니다. 제키. 다른 행성들과 장소들에서는 속도가 느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질문. 그런 곳들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제키. 그리 심하게 어둡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나 배울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이고요. 제키. 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배움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치고 해야 할 일에 대해 미루었기 때문에 행성이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해야 했습니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대문자 R, 실제 없는 현실입니다. R이 있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라이프, L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여기에 존재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고 있지만 창조를 위한 근원, 에너지, 크리스탈을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질문. 그것이 제키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제키.
나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스스로를 지치도록 내버려두는 가입니다. 질문. 그 부분을 살펴보면 제키는 자신의 몸에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까? 제키. 네, 왼손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 용도는 무엇입니까? 제키. 건강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나의 혈액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무거운 곳이기 때문에 내 피에는 충분한 산소가 없다고 합니다. 혈액에서 기능적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백혈구가 더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레이저빔 같은 것이 그 장치를 통해 내 몸에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장치입니다. 질문. 그것이 혈액에서 필요한 산소를 생성합니까? 제키. 네. 그러나 방법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빛은 추진체의 기능? 엉덩이의 분자 수준의 작은 한 방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나는 강해져야 합니다. 아주 강해져야 합니다. 질문. 앞으로 20년요? 그 장치는 그녀의 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장치인데 그녀가 알 필요 있는 다른 장치들이 있습니까? 제키. 나의 왼쪽 귀 뒤에 있습니다. 질문. 그것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제키. 교신. 귀 뒤에 여러 개가 있는데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내가 7살 때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삽입되었습니다. 질문. 7살 때 삽입된 것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제키. 내가 듣는 내용, 믿음에 대한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진실을 두뇌 패턴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하고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질문. 그녀가 엑스레이에서 본 코 안에 있던 것이 그 장치입니까? 제키. 네, 코 안에 있었습니다. 질문. 그것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제키. 교신입니다. 그들이 내가 무언가를 알기를, 무언가를 보기를 원할 때 그들은 내가 하는 모든 걸 보고 듣습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그 내용을 나의 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그림으로 때로는 단어들로 보게 됩니다. 엑스레이에 나타난 것은 교신 장치입니다. 체면에 들어간 동안 임플란트에 대해 물었을 때 모든 이들로부터 이와 동일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의 책 커스토디언에 실려 있습니다. 그 외계인들은 우리가 그 임플란트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조사자들은 그것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이 말하는 코의 장치에 대한 목적은 두뇌의 정보를 받기 위한 교신 장치라는 것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 정보는 우리 문명과 지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컴퓨터에 직접 다운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임플란트는 모니터 기능이 있어 대상이 위치하는 장소나 혹은 필요하다면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약물을 내보내면서 몸에 있는 질병이나 잘못된 기능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내용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부정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르는 이들로부터였습니다. 질문. 그럼 코에 있는 장치는 뇌에 있는 장치와는 다릅니까? 제키. 나한테 있는 그것입니다. 뇌 근처에 있는 장치, 귀 뒤에 있는 장치들도 뇌의 위치와 가깝습니다. 하나는 내가 7살 때, 또 하나는 95년 때쯤 삽입되었고 코에 있는 것은 93년도입니다. 질문. 엑스레이에 나타났던 것이요? 제키. 93년도 세도나로 여행 갔을 때 삽입되었습니다. 질문. 지금 찍은 엑스레이에는 왜 사라졌습니까? 제키. 96년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다시 시간이 사라진 날이 있었는데
그들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온 것 같은데 다음 날 보니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느슨하게 해놓았던 것 같아요. 질문. 왜 느슨하게 해서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 제키.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제키가 작은 녹색 사각형을 발견한 그때인가요? 제키. 네. 아이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할 때 누군가 빼가기 전까지는 자전거 바퀴에 의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임플란트는 그 훈련 장치입니다. 이런. 그 이후로 혼자 그 일을 해내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질문. 그들이 그것을 제거했다면 이제 어떻게 제키와 교신하고 있나요? 제키. 크리스탈, 내가 언급했던 정보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점점 더 활성화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훈련 장치가 필요한지 나는 장치 없이 교신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것은 제키가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교신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 장치를 통한 것이 아닐 뿐입니다. 제키. 그들은 내가 비물질적인 것에 더 익숙해지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서 죽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키가 하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헌신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키는 요양소에서 간호 보조 일을 하면서 노인들과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제키. 나는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제키에게는 최소한 20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키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가족과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키는 이 삶에서 가족과 불화가 있어 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하고 있는 일들의 이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어떤 이가 가족들의 믿음 체계에 반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쪽의 파트너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때 많은 결혼 생활이 깨어집니다. 그들이 새로 발견한 관심을 탐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일에는 깊은 이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키. 내가 잃은 가족, 작은 가족입니다. 내가 잃은 큰 가족을 상징합니다. 그 일로 인해 여기 위에서 살아가는 일이 외로웠습니다. 그것은 실험의 일환입니다. 나는 그 장치들 없이도 훈련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고 여전히 그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의 가족, 그 빛의 장소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요. 질문. 그 빛의 가족이 그녀가 그리워하는 실제적인 가족입니까? 제키. 여기서 잃은 가족은 하나의 작은 포기입니다. 그 일의 의도는 그들은 나에게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훈련 장치를 가져간 것입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으며 어떤 장치나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그녀는 큰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전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키. 정보 형태와 더 가깝습니다. 질문. 제키는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 동안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들이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제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 울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해. 그냥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신의 기능을 설명하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거대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둔한 이들에게도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 그녀가 확실히 알게 해서
다른 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지키, 그릇된 질문입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정보는 널리 알려지도록 만들어질 겁니다. 명확하게 긍정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내가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 항상 반감이라는 것은 생기게 됩니다. 제키. 정보는 빛에서 온 이들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졸업한 영혼들이죠. 그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분리되고 있으며 이미 그에 대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짧습니다. 졸업한 이들은 깨달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빛 속에서 여행했으며 되돌아와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업생들입니다. 질문. 졸업이라는 단어에 비교한 것은 그들은 배움의 과정을 마친 이들이라는 뜻입니까? 제키. 졸업자들도 다른 측면에서는 초심자들입니다만 아직 졸업하지 않은 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줄무늬 방에서 태어난 고양이는 평생 동안 유일하게 보는 게 줄무늬뿐일 것입니다. 수평인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질문. 그녀는 이전의 삶들에서 가르쳐주는 일을 했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제키. 네, 그녀는 고대 이집트에서 여러 삶들을 살면서 고급 가정을 가르쳤었는데 나중에는 바보들을 가르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질문. 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키. 많은 이들은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질문. 그러나 그녀는 지금 같은 원칙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제키. 어둠과 빛, 별과 빛,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적은 빛과 정보, 이해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그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적인 사고 패턴에 이러한 내용은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들 대부분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지만 어떻게 행동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임플란트를 통해 교신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가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할지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겉으로는 직감이나 충동 같은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반복해서 이것을 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제키는 또 다른 이상한 일에 대해 알고 싶어 했는데 자신의 손을 봤을 때 완전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제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은 치유입니다. 나는 치유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 일을 나의 손, 나의 마음을 사용해서 합니다. 내 손은 마음의 색상입니다. 짙은 붉은색, 열기는 없는 에너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에너지. 재미있게 들립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 질문.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들의 죽음의 강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키. 아, 네. 그들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92, 96살의 노인들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손이 붉었던 것은 도움에 필요했었습니까? 제키. 내가 그들을 만졌을 때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거나 이마를 만졌을 때요. 그리고 기계에 전기를 공급하듯 활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에너지는 그들 몸에 들어가서 전기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손이 붉게 된 것을 보게 된 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양한 전생삼들을 다루었던 훨씬 긴 내용의 세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발레리는 병원에서 여러 해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2001년 있었던 라플린 UFO 컨퍼런스에서 매일 아침 열렸던 경험자들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녀는 외계적인 접촉을 했을 거라는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래는 그녀가 알고 싶어하는 질문에 대해 잠재의식에게 얻은 답변들입니다. 질문. 발레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삶에서 자신이 외계인이나 그러한 존재들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발레리. 그녀는 생명의 그물망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에는 아주 많은 종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러한 종들로 여러 번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배움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들은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물론 외계적 존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은 다양한 수준과 층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수준과 층에는 각자의 목적이 있으며 모두 서로 간의 동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녀에게서 하나의 층에서 하나의 목적이었던 것은 아주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삶에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것 이상의 의심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더 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린 나이에 그러한 외계적 존재들의 방문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러한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의문들은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걸 도왔으며 일종의 깨달음을 요청하는 벨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이런 벨소리를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은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주위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눈앞의 것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그녀는 또한 꿈에서 아기들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전에 임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발레리. 네. 질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발레리.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 있어 지금 시기에 유전자의 연속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한 연속이 아니라 DNA의 수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미래에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 소위 외계인이라 부르는 존재들의 DNA를 가지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미래에는 양자의 자질들이 다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식의 깊은 층에서 이에 동의했으며 그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습니다. 질문.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발레리. 그들은 안전합니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행복합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의식은 그 상태가 옳지 않다고 단정짓고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점에서는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정보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녀가 안심해도 좋습니다. 모든 상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 그녀의 의식은 그 방식이 생명의 형태가 아니라고 여길 것입니다. 질문. 그녀가 알고 있는 생명의 형태와 다릅니까? 발레리. 아주 다릅니다. 그녀에게는 아주 낯선 형태이지만 그 아이들, 그 영혼들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여기 와서 살기로 선택한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러한 생명의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녀가 그 아이들을 볼 수 있거나
방문할 기회가 있을까요? 발레리, 아니요, 없습니다. 그녀가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기로 한 것만 약속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이 필요하다면 또한 그 역할을 선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잘하고 또한 즐거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그녀는 그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군요. 발레리. 모든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발레리.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몸을 다른 환경에 어떻게 적응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함선에 태워 그들이 삶에서 새롭게 맞이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합니다. 대부분 그들 자체 환경의 요소들로 우리는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복용하는 약, 흔히 말하는 보충제, 공기와 음식의 오염, 우리는 그 요소들의 영향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기구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데 가끔씩 몸에 그 표시가 남기도 합니다. 그 표시는 곧 사라지고 몸에 어떠한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에 있는 손상을 다시 되돌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배우면서 몸에 일어나는 질병이나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질문. 그럼 그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몸에 그 표시를 발견하면 흥미거리로만 여겨도 되겠군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깨어났을 때 몸에 이러한 이상한 표시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걸 들었는데 항상 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표시는 함선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장치나 기구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는 그것이 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게 되어 기뻤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낯선 경험을 한 고객과의 세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외계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형광빛 아래에서 볼 때만 드러나는 어떤 표시는 외계인과의 접촉의 결과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떤 조사자들은 이것을 외계인이 관여한 증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표시를 형광빛 아래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했습니다. 질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객. 그녀는 아주 바쁩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밤에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들지 않았고 아주 바쁩니다. 다른 이들과 작업하면서 결코 쉬지 않습니다. 질문. 조명 아래서만 보이는 그 표시는 무엇입니까? 고객. 그녀가 다른 존재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이 만지면 그 표시가 남습니다. 기름 비슷한 것으로 살짝 둘러붙습니다. 그 표시는 그녀가 그들과 접촉하고 자신의 일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접촉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만졌을 때 살짝 벗겨진 듯한 현상입니다. 질문. 어쨌든 몸에 다른 해로움은 없는 거지요? 고객. 네, 괜찮습니다. 질문. 나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조사자들이 있습니다. 고객. 알겠지만 여러 가지 강력한 힘을 지닌 여행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잔다고 생각했지만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녀는 그들과 어떤 작업을 합니까? 고객. 그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되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봤고 대응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찮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 중 하나인데 아주 잘합니다. 그 방식으로 돕고 그 밖에 다른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밤과 낮에 아주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녀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 완수했습니까? 고객.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이가 그녀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이고 그녀는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들이 말한 대로 그 표시는 외계적 존재들과 접촉한 표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흥미롭지만 어떤 식으로든 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